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모든 컨트롤은 손 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화면 터치의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팝업 띄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 이 앱을 팝업으로 띄울 수 있죠. 우측 상단의 코너 부분을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팝업 화면으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에 있는 바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상단 바에 있는 전체 화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죠. 그 다음 우측 상단 코너를 터치해서 끌어내렸을 때 여기서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나오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든 다음 손을 떼게 되면 열린 창이 이렇게 팝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다 놓을 수가 있죠. 그 다음 이렇게 팝업으로 띄운 앱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닫으실 때는 X 버튼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 기능은 설정에서 미리 설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죠. 유용한 기능 들어가신 다음 멀티 윈도우로 들어가세요. 멀티 윈도우 들어가시면 밀어서 팝업 화면으로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어서 팝업 화면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 코너를 잡고 끌어내리면 팝업으로 띄울 수 있다고 나오죠. 그리고 상단 모서리 영역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할지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를 선택하면 넓은 구역을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고요. 작게 하면 작은 구역이 되겠죠. 중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밀어서 분할 화면으로 변경이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가락 2개로 아래쪽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밀게 되면 화면이 분할이 되게 됩니다. 만약 가로 화면일 경우에는 측면을 터치해서 밀어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 2개로 아래쪽을 터치해서 위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분할이 돼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 아래쪽 화면은 원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2개로 나뉘게 되죠. 그 다음 중간에 보시게 되면 까만색 선에 점이 3개가 보이게 되죠. 이걸 잡고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죠.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을 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여기 있는 중앙선을 잡고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내려서 해당 창을 전체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볼까요? 그러면 위쪽에 있던 창이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다시 또 위로 올려봅니다. 이번에는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면 계산기가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음악을 듣는 도중에 계산을 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 이렇게 동시에 2개를 열어놓고 이용할 수 있죠. 유튜브를 열어볼까요?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유튜브를 보면서 위쪽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가 작아서 불편하시면 해당 창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바꿔놓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2개의 윈도우가 열려 있을 경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바가 없어졌죠. 홈 버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줘서 그런데요. 스마트폰 하단을 터치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홈 버튼 누르면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 기능은 분할 화면에서 전체 화면으로 보기에 체크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멀티 윈도우로 나올 때는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가려지게끔 사용 중에 체크를 해서 그렇죠. 여기에 사용 중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면 멀티 윈도우가 나오더라도 내비게이션 바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멀티 윈도우일 경우에는 화면이 작아지니까 되도록이면 이 기능도 켜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열려있는 앱에서 팝업을 띄우거나 멀티 윈도우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팝업으로 띄울 앱의 앱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팝업으로 띄우거나 멀티 윈도우의 위쪽 화면으로 만들거나
멀티 윈도우의 아래쪽 화면으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팝업으로 띄우면 이렇게 팝업으로 뜨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만들 때는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붙이면 되겠죠. 아래쪽에서는 원하는 앱을 열 수 있죠. 자, 이렇게 멀티 윈도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홈 버튼을 누를게요. 자, 이렇게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열린 앱 버튼 누르고 들어가 보면 자, 어때요? 멀티 윈도우 상태도 그대로 열린 앱으로 나와 있죠. 하나만 연 앱도 그대로 나오지만 멀티 윈도우로 연 앱도 멀티 윈도우로 연 상태 그대로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든지 터치하면 멀티 윈도우 상태로 다시 열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미리 열어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홈 화면 누르고 이번에는 가로 화면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네이버 앱을 열고요. 자, 똑같이 멀티 윈도우로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측 측면에 손가락 두 개로 밀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원하는 앱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가로 화면으로 멀티 윈도우를 이용할 수 있죠. 자, 스마트폰은 가로가 세로에 비해서 많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윈도우를 이용할 때는 옆으로 열어놓고 쓰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검색하고 영상을 본다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 이용을 하실 때 이 멀티 윈도우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상태일 때도 홈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번에는 우측을 터치해서 밀면 이렇게 홈 버튼이 나오게 되죠. 홈 버튼 누르면 언제든지 홈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로 세워서 다시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상단을 내려서 알림창을 여실 때 한 번 내리면 알림과 기능 버튼들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내리면 기능 버튼만 나오죠. 자, 이것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손가락을 하나만 터치해서 내리면 두 개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손가락을 두 개를 터치해서 내리게 되면 기능 버튼만 나오게 되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손가락을 하나만 내리시거나 또는 두 개를 내려서 원하는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들이 다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 이용하려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이럴 때 홈 버튼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한 손 조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용하는 방법은 기존의 스마트폰 이용할 때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한 손에 들어가도록 화면이 작아지죠. 자, 그 다음 오른손으로 이용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시 오른손으로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실 때는 빈 공간을 두 번 터치해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굿락의 원핸드 오퍼레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갤럭시에는 굿락이라는 아주 좋은 앱이 있죠. 자, 그런데 이 굿락은 기본적으로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치를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굿락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는 없고요. 갤럭시와 관련된 앱만 내려받을 수 있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 앱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굿락을 통해서 또 다양한 갤럭시 전용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굿락은 일종의 쇼핑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런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그 외의 앱들은 입점을 해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앱들은 전부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갤럭시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겠죠. 자,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락이라는 앱을 설치하신 다음 굿락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편리한 갤럭시라고 있죠. 이 편리한 갤럭시를 누르시면 굿락에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또 나오게 돼요. 자, 이 중에서 이번 시간은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핸드 오퍼레이션을 터치해서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고요.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핸드 오퍼레이션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따로 설치는 할 수 없고 갤럭시 굿락을 통해서만 설치가 가능해요. 그러면 따로 배지가 나오게 되죠. 자, 원핸드 오퍼레이션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 안 함 돼 있죠? 사용함으로 체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핸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 핸들을 터치해서 움직이면 뭐가 나오죠? 이 핸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핸들은
뒤로 가기, 최근 앱, 빠른 도구 모음, 작업 전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고요. 오른쪽 핸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왼쪽 핸들 터치합니다. 자, 오른쪽 방향 직선으로 밀게 되면 뒤로 가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왔죠? 자, 그 다음 대각선으로 올리게 되면 최근 앱이 나오고요. 대각선으로 내리면 또 똑같은 뒤로 가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 최근 앱이 나오네요.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보이게 되고요. 대각선 뒤로 내리면 뒤로 가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다시 들어가셔서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음량 올리기라든지 소리 끄기, 최근 앱, 이전 곡, 다음 곡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 제스처 동작을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만의 스마트폰 설정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긴 제스처도 있죠. 오른쪽 직선 방향하면 빠른 도구 모음인데요. 자, 이걸 터치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캡처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직선으로 밀고 잠시 기다리면 화면이 캡처됩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바로 캡처되죠. 자, 복잡하게 들어가서 설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제스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쓰는 기능들은 오른쪽 방향, 대각선 방향, 대각선 아래쪽 방향 다 설정을 따로 해두시고요. 오른쪽도 설정이 가능하죠.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두시고 이용하시면 스마트폰을 훨씬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터치하지 않고 한 손으로도 얼마든지 간단한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설치를 해서 여러분에 맞는 기능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이용을 해보시면 꼭 다시 쓰시게 될 거예요. 자,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신기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요. 의외로 실제 활용도도 높고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신기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나 길이를 스마트폰으로 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스마트폰의 카메라에 있는 AR 기능을 이용해서 재는 건데요. 자, 일단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측 상단에 AR 존이라고 나오죠. AR 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AR 존이 실행되고요. 간편 측정이라고 하는 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간편 측정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다운로드 화살표 터치해서 일단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간편 측정 실행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움직이라고 하죠. 자, 이 AR 기능을 이용해서 거리나 길이를 잴 경우에는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가 대략 2m에서 2.5m까지의 거리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되는 거리는 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바닥을 재보면 140, 150, 180cm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동차의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동그라미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자, 하나만 나올 경우에는 거리를 잴 수가 없고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앞쪽 바퀴에 동그라미 표시를 위치시키고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대로 카메라를 움직여서 거리를 잴 다음 위치까지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러면 222cm라고 나오네요. 자, 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전체 거리가 중간에 표시가 되게 되죠. 255cm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물체 간의 거리를 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나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동그라미 두 개가 위치가 되게 되면 거리가 나오죠. 174cm라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계속 거리를 표시를 해주죠. 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넘었으면 표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변이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울 경우 또는 거리가 2m 5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거리를 잴 수가 없어요. 자, 나오지 않죠. 계속 동그라미 하나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거리가 표시가 되겠죠. 앞으로는 점점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거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높이를 재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바퀴부터 트럭의 높이를 재보도록 할 겁니다. 높이를 잴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사람 표시가 나오죠. 자, 이게 키 재는 기능인데요. 자, 이걸 눌러서 높이를 재는 기능으로 바꿔줍니다. 자,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고요.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카메라를 움직여 줍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시게 되면 이쪽에 있는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거리는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이를 잴 경우에는 좀 더 먼 거리도 잴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시작과 끝에 누르지 않고요. 시작 부분에만 눌러주고 나머지는 위치를 시키고 거리를 그냥 보시는 거죠. 자, 이렇게 거리를 좀 더 떨어뜨린 다음에 올려 볼게요. 자, 쭉 올리면 트럭의 높이를 잴 수가 있죠. 258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충의 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한 길이나 높이, 거리는 아니지만 2m에서 2m 50 정도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보폭으로 거리를 재거나 하시는데요. 너무 멀지 않은 거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잴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엣지에 숨어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엣지는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의 엣지 부분을 끌어당기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휴대폰 화면에 엣지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엣지를 꺼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엣지 패널이라고 있죠. 자, 여기에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엣지 패널을 꺼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침반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점세개 버튼을 눌러서 나침반, 개수기, 손전 등 수평기, 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나침반과 수평기, 자는 일상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나침반의 경우는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을 해서 동서남북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위도와 경도도 전부 표시를 해주죠. 자, 그 다음은 보정 기능인데요. 나침반이 제대로 현재 위치를 잡지 못할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땅과 수평으로 든 상태에서 팔자를 크게 그려주시게 되면 위치를 보정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팔자로 한번 그리신 다음 스마트폰을 비스듬히 세워서 다시 한번 팔자를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원래 제 위치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산행하실 때 나침반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수평기로 들어갑니다. 자, 수평기의 경우는 실제 수평기와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안쪽에 있는 원 동그라미에 중앙에 있는 하얀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중앙에 배치되면 수평이 잡히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X축과 Y축의 각도가 나오죠. 자,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X 각도가 마이너스 20도 정도로 기울이게 되고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올리게 되면 Y 각도가 20도 이상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잡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수평을 잡기가 어려운 이유는 스마트폰은 뒷면에 카메라가 있죠. 자, 이 카메라 때문에 스마트폰이 정확하게 수평이 되지 않고 약간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평을 재할 경우에는 이 뒷면을 평평한 물체로 받치고 수평을 재셔야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도가 기울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가 있죠. 자, 자 같은 경우도 급하게 쓸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를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엣지 패널에 있는 자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길이를 잴 수 있죠. 자,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길이를 잴 물체를 두고 스마트폰 자를 가져다 대면 간단하게 길이를 잴 수 있죠. 자, 대략 9cm 정도 되네요. 자, 그 다음 길이를 잴 물체를 위에다 가져다 대면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죠. 정확하게 9cm네요. 자, 앞서 스마트폰 밑에다 가져다 댔을 때는 정확하게 재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위에다 가져다 대면 정확하게 길이를 잴 수 있고요. 선을 그릴 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마다 버튼이 있는 위치가 다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에만 버튼이 있고요. 좌측에는 버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가 우측에 나와 있으면 선을 그릴 때 이 버튼 때문에 울퉁불퉁하게 그려지겠죠. 자, 그럴 때는 엣지를 좌측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디스플레이에 있는 엣지 패널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핸들 위치를 정할 수 있죠. 핸들을 터치하시고요. 위치를 오른쪽이 아니고요. 왼쪽으로 옮깁니다. 터치해서 왼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핸들이 왼쪽으로 옮겨졌죠. 자, 이제 왼쪽에서 꺼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엣지를 꺼내고요. 자를 꺼낸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가져다 놓고 5cm의 길이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cm를 간단하게 그려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선 그릴 때 실제 자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위는 기본이 cm로 되어 있는데요. cm를 터치해 주시면 인치로 바뀌게 됩니다. 편리한 대로 설정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이 올 때 상단에 작게 나와서 잘 보기가 어렵죠. 알림이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알림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이라고 있죠. 엣지 라이트닝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현재는 효과가 없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이용을 해서 알림 메시지를 좀 더 제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도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림이 오면 이렇게 도트 표시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하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하트 선택합니다. 그러면 알림이 오고 하트 모양들이 나오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바뀌죠. 자, 그 다음 불꽃놀이 선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불꽃이 튀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일식도 있죠? 일식도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알림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프리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즘은 스마트폰 테두리에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선이 나오게 되죠. 자, 옆으로 넘겨보시면 다양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좀 더 알아보기 쉬운 걸로 바꿔주시면 알림을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알림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고 실생활에 접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문서나 사진 같은 데이터를 다른 기기로 전송할 경우가 있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기기와 상관없이 무선으로 데이터를 간단하게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에 들어가신 다음 원하는 사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가 나오게 되죠. 자, 원하는 사진은 전부 이렇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공유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퀵쉐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퀵쉐어는 기기 간에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퀵쉐어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 주변에 있는 기기들이 전부 나오게 돼요. 저는 지금 S24 울트라라고 나오게 되죠. 자, 그 외에 안드로이드 기기가 있다면 여기에 전부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기기를 선택을 하면 상대편에게 데이터를 받을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을 또 하나 가져왔죠. 자, 전송하는 스마트폰에서 전송받을 스마트폰이 여기에 뜨게 되면 그 스마트폰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송받을 스마트폰에 이렇게 퀵쉐어라고 이미지 2개를 받았다고 나오죠. 자, 열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전송받은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저는 이미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받게 되고요. 처음 받을 경우는 받을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예 해주시면 바로 전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끼리 사진을 전송받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문서를 전송을 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갤러리에서는 문서를 전송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럴 때는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갑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내 파일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 파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문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카테고리 부분에 문서라고 나오죠? 문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저장된 곳 상관없이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문서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전송할 이 PDF 문서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 표시 나오고요. 그 외에 전송할 문서가 있으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공유 버튼이 보여요. 공유 누릅니다. 그러면 퀵쉐어가 또 나오게 되죠. 퀵쉐어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스마트폰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스마트폰 터치하시게 되면 바로 상대편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퀵쉐어로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열기 하게 되면 어떤 앱으로 열지 물어보죠. 삼성 노트로 열어볼까요? 한 번만 해주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문서를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은 데이터를 받을 상대편이 내 주위에 있을 경우 상단에 상대편이 뜨게 되면 그 상대편을 터치해서 전송을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주위에 상대편이 없더라도 연락처에 상대편이 있기만 하면 간단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락처 보기라고 나오죠. 받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도 연락처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죠. 터치합니다. 이 경우 안드로이드, 아이폰 상관없이 전부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를 전송을 하기 때문에 기종이 상관없이 전부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연락처에 있는 상대편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고 하죠. 터치할게요. 그러면 지금 받았다고 나오게 되죠.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경우 모두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만 있죠.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다운로드 했다고 나오죠. 열기 하시면 똑같이 확인할 수 있겠죠. 상대편 스마트폰이 주위에 있을 경우 퀵쉐어로 바로 전송을 할 수 있고요. 주위에 없는 사람일 경우 연락처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면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전송을 할 수 있겠죠. 제일 간단하게 전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PC와 스마트폰 간에 전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삼성 플로우를 다운 받으셔야 돼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신 다음 삼성 플로우로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죠. 혹시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이렇게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설치되어 있는 분은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삼성 플로우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 컴퓨터에도 삼성 플로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컴퓨터에서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검색하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실행하시고 삼성 플로우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삼성 플로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이기 때문에 비용 없이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를 다 하신 다음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면 삼성 플로우라고 나올 거예요.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른 디바이스와 연결하여 끊김없이 이용하라고 하죠.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삼성 플로우 실행하겠습니다. 휴대전화를 다른 기기에 연결, 휴대전화 화면 공유 이렇게 나오죠. 계속합니다. 근처에 있는 기기 검색 허용해야 되겠죠. 알림도 허용하겠습니다. 이제 PC에서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시작 버튼이 있죠. 시작합니다. 그러면 등록할 새 디바이스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또는 랜으로 연결되는 지금 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죠. 이 스마트폰 선택합니다. 그러면 와이파이로 연결할지 블루투스로 연결할지 물어보죠. 와이파이나 랜이 좀 더 속도가 빠르겠죠.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와이파이로 해볼게요. 그러면 디바이스 등록하라고 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가 똑같은지 스마트폰에서 확인하고요. 맞으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PC에서도 확인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연결됐다고 나오네요. 삼성 플로우 녹음 허용합니다. 통화 기록도 허용하겠습니다. 전부 허용해 줍니다. 연결된 기기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설정으로 이동을 해서 알림 권한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허용했습니다. 알림은 필요 없으면 허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제 삼성 플로우를 이용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죠. 자, 전송을 한번 해볼까요? 자, 테스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유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죠. 자, 지금 이것은 문자 메시지와는 또 다르죠. 두 대의 기기들 간에만 공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해볼게요. 자,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메시지 위에다가 얹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송이 되고요. 스마트폰에도 들어오죠. 아주 간편한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동영상도 보내볼까요? 자, 이 동영상은 용량이 좀 큽니다. 48메가, 대략 50메가 정도 되죠. 자, 이것도 한번 얹어볼까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오네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죠. 자, 메일 보내고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전송했을 경우 원본 화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손상이 되죠. 원본 화질로 그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삼성 플로우를 이용하면 원본 화질이 그대로 전송이 되게 돼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는 해당 동영상 터치하시면 바로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해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플레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에서 PC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서 PC로 전송을 할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미지, 동영상, 내 파일, 오디오, 연락처 전부 전송할 수 있죠. 자, 내 파일은 뭐예요? 문서의 경우에는 내 파일에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앞서 퀵쉐어 설명드릴 때 문서 보낼 때 내 파일에서 보냈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내 파일에서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 연락처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연락처 같은 거 백업을 할 때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삼성 플로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놨다가 언제든지 또 복원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원하는 사진 다 터치하시면 돼요.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PC에도 그대로 전송이 되죠. 자, 그러면 PC에서는 터치해서 열어보면 바로 사진 앱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 기기를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파일은 무엇이든 공유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삼성 플로우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종료할 경우에는 그냥 창만 닫아주시면 되겠죠. 스마트폰에서도 그대로 종료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이 스마트폰과 연결할 일이 없다 하실 경우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등록 해제해 주시면 더 이상 내 컴퓨터에는 이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무선으로 공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일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이 이 삼성 플로우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PC 동시에 이용하시는 분, 특히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삼성 플로우는 꼭 설치해 두고 필요할 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